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의 PPI가 예상치보다 크게 상회를 했죠. 바이오 쪽은 상승을 했고 기술주들이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2차전지 강세를 좀 보였고 기술주들 강세를 좀 보였는데 이제 다시 이 바이오 쪽의 이 강세를 좀 보일 만한 또 그런 환경이 되었죠. 바이오 쪽의 조정을 최근에 좀 많이 받았습니다. HLB 관심이 또 집중될 만한 그런 환경이다 라고 좀 좋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매출액이 매출 원가 수준인 이런 기업들 있죠. 그럼 이 기업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살까? 팔아봤자 매출 원가가 90%다 이러면 팔아봤자 남는 게 없겠죠. 자, 이 연구개발에서 아주 진입장벽이 큰 그런 종목들은 이 경쟁력이 엄청납니다. 매출 원가가 2% 정도밖에 안 되는 게 HLB의 이 리보세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팔면 98%가 남는 겁니다. 매출액의 98%가 매출 원가 빼면 98%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판관비들 뭐 제거하고 이렇게 하면은 영업이익률이 정말 어마어마하겠죠. 자, 일단 먼저 보시면 지금 이 PPI가 예상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죠. 자, 예상치가 0.1% 정도였는데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소비자 물가지수도 덩달아서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0.1% 예상했는데 거의 뭐 3배 정도 높은 0.3% 나왔고 연간 기준으로도 0.6% 예상했는데 0.9% 나왔죠. 이거는 이전 데이터고 이전 데이터에서 이 생산자 물가지수 월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12월 달에는 마이너스 0.1% 나왔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1월 달 지표는 0.3%다. 오히려 생산자 물가가 올라갔죠.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이 아주 탄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물가 지수들이 계속 잘 잡히지는 않고 있다. 자,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서 미 증시가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기술주들이 조정을 좀 보였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주 큰 폭의 급락이 나오지는 않고 있죠. 뭐 1.5%, 2% 이렇게 뭐 하락을 좀 했는데 아주 급락이 나오지는 않았다. 1% 정도 하락했죠. 0.8% 하락하고 다고 0.37%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냥 보시면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적어도 여기에서 인상을 한다라는 것은 뭐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시장의 참여자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리 인상한다. 아주 잘못하면 뭐 큰일 날 수 있죠. 자, 이런 상황에 금리 인하 시기가 또 좀 늘어날 수 있겠네. 어제는 또 금리 인하가 좀 빨라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지수가 나왔다가 오늘은 또 늦어질 수 있겠다라는 지수가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금리 인하는 올해 안에 시작이 될 거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벌써 2월달이죠. 그러니까 하락폭이 저런 부분 때문에 낙폭이 크게 일어난다라는 것도 좀 이제 한계가 좀 있습니다. 한계가 좀 있다. 그래봐야 뭐 아무리 네가 이렇게 하더라도 파월 의장이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내릴 거잖아. 이런 심리가 나올 만한 시기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저런 소식이 나오니까 좀 조정을 받았다. 그러나 바이오는 강세죠. 기술주가 약세면 바이오 강세다. 좀 약간 반대로 좀 움직이는데 최근에 2차전지 아주 강한 모습을 또 보여줬고 초전도체가 아주 열풍이 좀 부른 상황인데 자, 그런 부분도 이제 조금 이제 식을 만한 시기가 좀 왔습니다. 좀 왔고 바이오 쪽이 계속 조정받다가 장 막판에 알테오전을 비롯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이런 지금 이 환경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바이오 쪽이 좀 힘을 좀 받을 만한 환경이라고도 보시겠죠. 조정 이미 받았으니까 바이오는. 그리고 헬스케어 쪽은 강세를 보였죠. 릴리가 3%나 올라서고 혼조 세긴 하지만 반 오르고 반 내렸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좀 올라간 이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죠.
이 바이오 종목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매출액이 매출 원가다. 이런 제약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약물을 만드는 기업들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격을 갖다가 반영을 시켜서 원가가 이 정도니까 비싸게 받아 먹어야겠다. 이렇게 될 수 있으려면 경쟁에서 좀 이겨야 되겠죠. 원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A 프로젠 같은 경우에는 팔면은 그러니까 만드는 가격이 99.57%인데 판매 가격이 매출액이 뭐 100인데 99.57이니까 파는 거마다 다 그냥 매출 원가죠. 그러면 이것도 뭘 먹고 사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뭐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이런 전략 쓸 수도 있겠지만, 고질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수익률이 상당히 뭐 나올 수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한올바이오가 41%, 경동자 43%, 팜전사 41%, 뭐 이 정도 나오죠. 이 원가율이 마이너스 60%,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상황이다. 그만큼 경쟁이 심하면 남겨 먹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겠죠.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매출이 아무리 높아도 매출 원가가 비싸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별로 나오지 못한다. 그렇게 되죠. 자, 반면에 HB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이게 지금 뭐 16년 동안의 개발을 계속 해 오던 상황이고, 이제 드디어 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얘가 이제 승인이 되게 된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판매 준비를 미리 다 하고 있죠. 영업이익률이 85%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가율이 엄청나게 낮죠. 이거는 전부 다 노력의 대가고 기술 개발을 한 대가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거는 지식 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원가율이 아주 낮습니다. 이제 개발을 이렇게 해서 알약으로 개발을 했는데 원가율은 낮고 경쟁 상대가 없고 오랫동안 개발한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서 가격을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개발을 하나 제대로 하면은 엄청나게 기업 가치가 급증하는 게 이 신약 개발의 그런 매력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판매를 위한 판관비, 이런 거는 당연히 돈이 들죠.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여야 되고 월급 줘야 되고, 그리고 뭐 선전을 또 해야 되고 광고도 해야 되고, 또 미국 같은 경우 로비도 또 해야 되겠죠. 자, 판매를 위한 관리비,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한 2% 빼고 13% 정도는 판관비로 나가게 될 거다. 그러면 나머지 영업이익률 85% 추산해야 된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지금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원가율이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 정도밖에. 그러니까 진영 회장이 영업이익률 85%다 라고 하면은, 야,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겠지만, 가능한 게 이 신약개발 쪽입니다. 신약개발 쪽. 신약개발 쪽은 이게 가능하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주산대에 뭐 킴리아 같은 경우에는 주산대 5억이라 그러죠. 주산대 5억인데 그 원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다 개발 비용이죠. 개발 비용. 주산대 딱 놔주는데 그 뭐 물약 같은 거 그거 주사 이렇게 한번 놓고 나서 5억 내나, 이 뭐 무슨 사기꾼이야?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경쟁력이 있으니까.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 효과가 좋으니까 5억짜리 나도 한번 맞아보자, 내 목숨보다 돈이 중요할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필수죠. 필수. 이건 너무 비싸서 나는 안 할래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목숨이죠. 목숨. 생명이다. 생명.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개발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진행을 해서 성공을 시키게 되면은 이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매출 원가율이 2%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가 말이 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항암제가 뭐 어떤 비싼 거는 주산대 5억짜리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매출 원가는 지금 보면 이게 알약이기 때문에 감기약 어떻습니까? 감기약 하나 사먹으러 약국에 가면은 한 2,000원 내면은 뭐 타이레놀 10알짜리 뭐 이런 거 2,000원 3,000원 하죠. 그러니까 이제 종이값하고 포장지값하고 이런 거 따지면 원가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뭐 감기약이든 소화제든 이런 부분은 만약에 가격이 소화제가 한 알에 뭐 50만 원 한다. 그러면 차라리 운동하고 말죠. 그런 거다. 근데 얘는 야 이건 너무 비싼데 차라리 그냥 암 치료 안 하겠다.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원가율이 아주 낮다. 아주 낮습니다. 감기약 한 알이나 뭐 항암제 한 알이나 그게 그거죠. 구하기가 아주 힘든 아주 비싼 그런 원재료 가지고 만든다면 이게 말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 환경이 상당히 강력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환경이고 지금 아주 뭐 2019년도에 간암치료제 시장률 5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데이터에 기인한 거죠. 데이터와 그리고 약점들이 있죠. 티선트리 아바스틴 1년 치료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 그리고 난 치료 중단하겠다. 그게 70% 넘어가는 상황이다. 근데 리보캄넬은 치료 중단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50% 정도는 승인이 된다면 50% 정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매출 3조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승인이 될까 안 될까라는 부분은 데이터가 뭐 세계 최장 OS에 흠잡을 만한 부분이 없이 지금까지 별다른 지적 없이 왔기 때문에 승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HLB 조정을 또 할 만한 자리에 좀 해줬는데 조정을 좀 하고 이제 다시 또 치고 올라간 흐름이 언제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이 정점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아직 이제 2월이기 때문에 3월, 4월, 5월 3개월이나 남았죠. 그러고 이제 밀고 올라간 흐름이 에코프로처럼 나와준다 그러면 이게 뭐 개인들이 완전히 또 담합해가지고 담합이라기보다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단단하게 밀어붙이는 이런 흐름이 또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 HLB 세력들의 힘이 정말로 장사입니다. 장사고 외국인들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죠. 기관이 이제 샀다 팔았다 매도를 하면서 기간 조정을 좀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자, 이 기관 쪽이 매도를 계속 해도 에코프로를 보면은 계속 밀고 올라갔죠. 그런 흐름이 충분히 현재로서는 가능한 상황이다. 조정을 할 자리에서 좀 해준 그런 모습이고 악재가 나온 이런 상황에 조금 조정 흐름을 가져가겠다. 그렇지만 또 많이 내린다 싶으니까 저가 매수 들어와서 밑에서 사서 올려버리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HLB 그룹들 보면 기준선에서 딱 버티는 아주 강력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아주 강력한 모습들 대부분 다 보여줬죠. 대부분 다 기준선에서 딱 버티는 이런 모습을 다 보여준 모습인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HLB 그룹들 아직 멀었다. 파동 타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 세력들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건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또 파동을 태우고 나면 다시 밀어붙인 흐름이 이제부터 밀어붙여야 되겠다 하면은 얼마든지 위로 밀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3월달 파이널 리뷰 이제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 가지고 또 계속 밀고 그리고 5월달 최종 허가가 다가오게 되면 기대감이 상당히 더 커지겠죠. 그래서 HLB의 이 상승 흐름은 여기서 마감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